안녕하십니까, 김민국입니다. 지주회사는 한국에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인데요. 어떤 회사를 확실하게 할인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참 매력적인 투자법입니다. 그런데 그 할인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혹시 방법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를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한 단어가 NAV인데요. 이 말은 Net Asset Value의 줄임말로 지주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상장자회사를 갖고 있다면 그 지분율을 곱한 시가총액만큼을 그 가치로 인정해주고요. 비상장사는 비슷한 업종에서 거래되고 있는 PER을 적용해주고, 그 외에 브랜드 로열티라든지 자체 사업 분야가 있다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도 활용해서 그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 자산들을 모두 합친 값에서 순차익금을 빼주면 지주회사의 NAV가 산정이 되는 거죠. 지주회사는 보통 이 NAV 값에서 적게는 30에서 40% 정도, 많게는 거의 70% 가까이 할인돼서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주회사들의 저평가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주회사가 원치 않는 상품이 들어가 있는 선물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상장 회사들을 몇 개로 쪼개고 붙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그 주요 자회사들이 모두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회사만 산다면 온전하게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대로 선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지주회사를 사게 되면 이 선명성이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하나 같은 지주회사를 예로 들어보자면 화약류 제조서부터 무역, 건설, 태양광, 보험, 호텔업까지 정말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업부가 하나의 지주회사 안에 있습니다. 태양광을 투자하고 싶다면 하나솔루션에, 보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생명을 사지 굳이 건설과 호텔, 무기 관련 산업까지 주렁주렁 달려있는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복 상장 이슈입니다. 해외의 경우에 구글의 지분 100%를 소유한 지주회사 알파벳처럼 지주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 따로 자회사까지 상장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배당 관련된 세금의 이슈도 크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경우에 주주들끼리 이해상충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자회사를 시장에서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지주회사를 선택할 투자자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LG화학에서 2차전지 사업 부분을 분할한다고 할 때 내가 원했던 거는 2차전지 사업 가치 전체를 갖고 있는 100%를 갖고 있는 회사였지 디스카운트가 뻔한 지주회사를 갖고 싶었던 건 아니다 라고 소액주들은 반발하는 것이죠. 지주회사를 둘러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에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할 수 있게 해주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낮은 지분율로 갖도록 허용해 준 것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회사들끼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 출자를 하거나 서로 지분을 갖는 상호 출자 등을 하게 된다면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해지고 연쇄 부도가 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과거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납부를 이연시켜주는 특혜를 주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던 셈이죠. 세 번째 저평가 이유는 지주회사의 목적 혹은 설립 취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오너 가족들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쓸데없이 상속세만 올라가야 되고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지주회사의 소액주주들은 그냥 단순한 불청객 혹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대 주주가 고령이면서 배당금도 적고 IR 활동을 극도로 하지 않는 지주회사라면 이런 의심이 들어맞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주회사의 할인은 이런 저평가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치지 운용사들의 펀드 환매가 늘어나면서 운용사들이 선호했던 지주회사들이 매도 압력 때문에 그 할인율이 심해진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주회사의 할인율이 줄어들 만한 환경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변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주총회 시즌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것들은 한국앤컴퍼니였습니다.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주주총회에서 고려대 이한상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넘는 회사 중에서 최대 주주의 의사에 반해서 최초로 선임된 셈입니다. 한국타이어그룹에서는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과 차남인 조현범 사장 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인 조영래 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지분 23.6%를 차남에게 넘기면서 완전히 조현범 사장 쪽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현식 부회장은 경영권이 넘어간 것은 인정한 대신에 기업 지배 구조 문제의 건의자로 알려진 이한상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주주 제안한 겁니다. 지분율로만 본다면 조현범 사장의 지분율은 42.9%로 형의 지분율 19.3%를 압도합니다. 최대 주주의 뜻대로 가는 게 당연해 보였었는데요. 문제는 상법이 개정되면서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사이사의 경우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독립성 등을 이유로 조현범 회장이 추천한 소수파 후보를 지지했고 여기에 소액주주의 표가 더해져서 감사위원이 결정되게 된 겁니다. 이 뉴스는 지주회사를 바라본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크게는 금호석유화학에서 조카인 박철환 상무가 삼촌인 박창구 회장에게 주주 제안을 던졌던 것이나 한진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3자 연합에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부분도 본질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사장 자리는 너한테 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이 꼭 너한테 회사 전부를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다. 회사의 돈이 특정 대주주한테만 빠져나간 것은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참을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터널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구를 파서 회사의 부를 개인의 부로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중간 유통 단계에 회사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거나 공장 설비를 할 때 몰래 이렇게 돈을 받거나 광고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사를 차려서 커미션을 받는 등의 다양한 편취 행위 등을 통칭하는 그런 말인데요. 대주주들의 터널링을 방지하는 각종 법률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이고 ESG 경영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대놓고 배임 횡령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는 조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창업세대와 가까웠을 때는 회사의 경영을 우리 가족 대 기타 소액주주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고 3세, 4세로 넘어가게 되면서 직접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대주주 일가들은 이해관계가 오히려 대주주 쪽보다는 일반 소액주주에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끼리 지분이 나눠진 큰 건물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한 집에 살 때는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 건물에 대한 지분을 나눠서 상속받은 상태가 됐고 각자 결혼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게 됐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큰형이 가장 많은 지분을 물려받고 건물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임대료를 본인 명의로 빼돌린다면 그걸 용납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을까요? 그리고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나중에 팔거나 증여할 때 뭐 다소 세금이 오를 수 있겠지만 이 이유만으로 이 건물 가격이 올라간 것을 싫어할 가족 구성원이 과연 있을까요? 지주회사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가족 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기업가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조건을 갖춘 지주회사들의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